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던 환경보호라는 개념이 사실은 완전히 틀린 방향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현대 생태주의 운동 내부에 아주 깊숙이 일어나고 있는 철학적 지각 변동을 하나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꽤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깨달음이 될 겁니다. 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과연 지구를 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구하려는 걸까요? 사실 지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있든 없든 우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이는 기후변화와의 싸움은 지구가 아니라 결국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환경운동가들의 뒤통수를 탁 치는 아주 즉각적인 깨달음을 주는 시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 5가지입니다. 기후위협의 재정의부터 새로운 생태적 패러다임까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해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위협의 재정의입니다. 기후변화가 기존 생태학에 도대체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몰고 왔는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나쁜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잖아요. 좀 낭만적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무섭게 성난 자연과 걷잡을 수 없는 기후로부터 오히려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당장 우리 자신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적의 실체가 철저하게 과학의 눈을 빌려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구 평균 기온, 이거 우리가 온도계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엄청난 데이터를 모으고 해석하고 아주 복잡한 모델링을 거쳐야만 비로소 도출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복잡한 모델링에 의존하다 보니 여기서부터 치열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과학적 합의를 이룬다는 게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서 아주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과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집단이 기후변화 회의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빚어지는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두 번째, 과학, 정치, 그리고 예방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내고 위험을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녹색운동 진영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원칙이 하나 있죠. 바로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100% 완벽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일단 조심하고 규제하자는 신중한 접근이에요. 1970년대 독일에서 시작해서 90년대 리우 선언문,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간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둔스는 여기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중에 후회하느니 안전한 게 낫다는 원칙과 망설이면 다 잃는다는 현실 사이의 딜레마를 짚어낸 거죠. 위험을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기후변화처럼 거대하고 시급한 문제 앞에서는 무작정 신중하기보다 때로는 과감하게 모험하고 혁신하는 게 정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조심하다가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세 번째, 통찰의 힘입니다. 체계적인 지식도 불완전하고 조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문 자료에서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로 이 통찰을 꼽습니다. 무슨 신비한 초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욕하다가 부력을 깨달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타 순간이나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떠올린 뉴턴처럼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한순간에 아하 하고 맞춰버리는 우리 뇌의 생물학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얽힌 기후 문제에는 바로 이런 번뜩이는 통찰이 절실하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매일매일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대단한 통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통찰력이 꼽히려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노동에서 해방되고 기본 생활이 보장되고 내가 쉴 수 있는 풍부한 여가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밌게도 이게 정치적 생태주의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네 번째, 생태민주주의의 부상입니다. 이런 새로운 생각들이 권리의 주체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한번 볼까요? 예전엔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기준 자체를 확 뒤집어 버립니다. 이성 대신에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세운 거예요. 이성은 인간만의 것일지 몰라도 고통은 동물이나 생태계 수많은 구성원들이 다 함께 느끼는 감각이니까요. 아주 급진적이고 놀라운 시각의 전환입니다.
이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태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인간들끼리만 누릴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로 넓혀보자는 거죠. 쉽게 말해 식물이나 동물들,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에게 일종의 시민권을 주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자는 대담한 철학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우리는 자연을 다룰 권한도 책임도 다 내려놔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료는 우리의 이성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합니다. 생태계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생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보살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죠. 인간이 왜 앞장서서 자연을 돌봐야 하는지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마지막 5번째,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울러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자주 하는 말 중에 지구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진짜 병든 건 지구가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연을 착취해온 우리 인간의 태도가 병든 겁니다. 망가진 환경을 고치려 들기 전에 그 원흉인 우리들의 마음가짐부터 먼저 치료해야 한다는 아주 뼈 때리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조각조각 쪼개보던 시선에서 하나로 얽힌 생태계로, 자연을 그저 써먹을 자원으로만 보던 태도에서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끝없는 경쟁과 진보의 신화를 버리고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세상을 보는 렌즈 자체를 갈아 끼우는 거대한 여정인 거죠. 하지만 오늘 해설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현실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생태학은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된 마법의 학문이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기후위기를 단 한 방에 잠재울 마법의 은탄원 같은 해결책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다양한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협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진정한 민주주의가 고통받는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인류는 우리가 가진 이 막당한 정치적 권력을 자연 세계와 기꺼이 나눌 준비가 정말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